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탈중앙 파생상품 거래소, 퍼페추얼 프로토콜, 그러니까 PRP에 대한 거네요. 최신 업데이트부터 핵심 기술 경쟁 구도까지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당신이 PRP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요. 네, 반갑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예요. 특히 그 최근에 있었던 큐리 V3 업데이트가 사용자 경험이란 또 토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VAMM이라는 그 독특한 기술 있잖아요. VAMM. 네네. 그게 다른 거래소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게 아마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같이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PRP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디파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 PRP가 뭐 하는 곳인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죠. 중앙기관 없이 지갑만 딱 연결해서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써서 영구 선물 거래하는 곳. 네, 맞아요. 탈중앙 거래소, 덱스죠. 그리고 옵티미즘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 기술은 역시 VAMM, 가상 자동화 마켓 메이터인데요. 이게 좀 뭐랄까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한가요? 실제 자산을 예치한 풀이 아니라 수학 공식 같은 걸 써서 가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가상으로요? 네. 그래서 GMX처럼 외부 오라클, 그러니까 외부 가격 정보를 가져다 쓰는 곳들이랑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군요. 그 VAM 방식 기억해 둬야겠네요. 그리고 최근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그 큐리 V3 업데이트였죠. 2025년 4월 15일. 네, 맞아요. 큐리 V3. 내용을 보니까 500USDC 이상 거래하면 가스비를 면제해주고 담보도 원래 USDC만 됐었는데 이제 ETH나 FRX 같은 다른 자산도 쓸 수 있게 됐고요. 네, 멀티 담보 지원. 그것도 크죠? 그리고 거래 가능한 페어도 20개 넘게 확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발표 직후에 PRP 가격이 막 0.27달러에서 0.45달러까지 거의 66%나 뛰었다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다가 0.40선에서 좀 안정됐다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기능 몇 개 추가했다 이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 예를 들면 가스비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걸 줄여주고 또 멀티담보처럼 편의성을 높여주니까 시장이 꽤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기술 지표상으로도 단기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PIP를 보고 있다면 이런 업데이트가 실제 사용자를 얼마나 끌어오는지, 토큰 가치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이 중요하죠. 그러고 보니 그 VAM 방식하고 GMX 같은 오라클 방식하고 차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선 어떻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쉽게 말하면요. PRP의 VAM 방식은 자체적인 규칙으로 가격을 정하잖아요. 네, 내부 공식으로. 그래서 외부 요인에는 좀 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갑자기 확 몰리거나 하면 가격이 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걸 슬리피지라고 하죠. 예상 가격이랑 실제 체결 가격이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슬리피지. 네. 반면에 GMX 같은 오라클 방식은 외부 시세를 실시간으로 가져오니까 가격 자체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슬리피지가 거의 없죠. 오, 그건 좋네요. 근데 만약에 그 외부 정보, 그러니까 오라클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격을 받거나 하면 그게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장단점이 확 갈리네요.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보니까 소액으로 좀 자주 거래하는 사람들은 VAM, 그러니까 펍가 나을 수 있고 아주 큰 금액, 고래들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사람들은 오라클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군요. 그렇죠. 거래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이 만약 펍을 쓰신다면 특히 거래량이 많거나 시장 변동성이 좀 클 때는 슬리피지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DX에 보통 슬리피지 허용 범위 설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죠. 그 기능을 잘 활용해야겠어요. 그리고 펍 생태계 안에서 스마트 볼트라는 것도 눈에 띄던데요. 핫헙, 네코볼트 이런 이름들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그거요? 그건 약간
자동 투자 펀드,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동 투자 펀드요? 네, 당신이 USDC 같은 걸 예치하면 그 볼트 안에 미리 설정된 전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롱숏 변동성 매매라던가 시장 중립 델타 헤지라던가 네. 이런 전략에 따라서 자동으로 레버리지 포지션을 열고 닫고 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오, 그럼 제가 직접 거래 안 해도 알아서 굴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직접 거래할 시간이 없거나 뭐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겠네요. 패시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근데 이게 자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위험도 있을 테고. 당연하죠. 전략이 실패하면 손실 볼 수도 있고요. 또 레버리지를 쓰니까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보통 10%에서 20% 정도 성과 수수료도 떼어가고요. 아, 성과 수수료. 네. 편리한 만큼 이런 점들은 꼭 알고 사용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까요.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 PRP는 큐리 V3 업데이트로 확실히 좀 사용자 편의성이나 매력도를 높였고 VAM이라는 독특한 기술 기반 DXS로서의 어떤 특징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낮은 가스비나 멀티 담보 지원 같은 건 확실히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는데 긍정적일 거고요. 스마트 볼트 같은 기술은 또 플랫폼 내에 자본을 묶어두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경쟁자들 뭐 DYDX 같은 오더북 방식이나 GMX 같은 오라클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PRP는 좀 더 완전한 탈중앙성이나 아니면 예측 가능한 내부 가격 결정 방식을 선호하는 사용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사용자층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단점도 다르고 맞는 사용자도 달라지는 거죠. 오늘 PRP 관련 자료들 쭉 보면서 큐리 V3 업데이트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 또 VAM이라는 독특한 기술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스마트 볼트 같은 흥미로운 생태계 기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 VAM이랑 오라클 방식의 차이점, 이게 디파이 파생상품 시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각 기술이 당신 같은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또 어떤 리스크를 안기는지 비교해 볼 수 있었네요. PRP가 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개선을 통해서 생태계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VAMM, 오라클, 오더북, 앞으로 이 탈중앙 파생상품 시장은 과연 어떤 기술 모델이 주도하게 될까요? 아니면 뭐 각자 장점을 살려서 계속 공존하게 될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